안녕하십니까. 사라제기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항상 구독해주시고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청취, 시청 감사드립니다. 9월 3일 화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사실 출장 주간이라서 지난주에 제가 요새 좀 관심 있는 키워드들을 주제로 잡아서 깊이 파헤치는 시간을 좀 녹음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실물자산 토큰화 RWA Real World Asset 이라는 주제로 한번 끝판왕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RWA는 한국에서는 온도 파이낸스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실물자산 토큰화라는 게 뭐냐, 왜 좋냐,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등등등 함께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먼저 실물자산 토큰화된 실물자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자산을 한번 정의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실물자산 토큰화가 된 자산은 이 실물 디지털 데이터라는 토픽으로 다양한 가치,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활용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술품, 수제품, 부동산, 말만 하면 사실 자산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토큰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형, 무형 자산으로 나눠서 토큰화를 시도를 해보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자산들을 온체인, 블록체인에 올림으로써 토큰으로서 발행을 하는 건데요. 토큰으로 발행한다는 건 어떤 이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쉐어, 어떤 주식, 어떤 지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 중에서도 너무 가격이 커서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어려운 그런 자산들이 주로 이제 토큰화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러한 실물 자산 토큰화는 좀 규모가 있는 한 곳에서 독점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전을 하고 수익원을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비유동적이었던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비상업적이었던 자산을 상업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쓰이는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회사 아르테미스 데이터에 따르면 온도 파이낸스, 클리어풀, 그리고 메이플 파이낸스, 이런 회사들이 자산 토큰화에 굉장히 앞장서서 디파이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토큰들, 온도, 클리어풀, 메이플 파이낸스의 거버넌스 토큰들이 이 실물 자산 토큰화 부분에 시가총액으로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다양한 밈코인이나 디파이나 오라클 등등 굉장히 유명했던 내러티브의 프로젝트들보다 50% 이상 앞섰습니다. 들어가 있는 자산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희석이 완전히 된 시가총액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할 가치를 좀 필터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토큰화된 자산의 그러면 중요성 그리고 장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먼저 자산을 토큰화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듯이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TPS, 초당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의 과거에 있었던 단점을 보완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토큰화함으로써 블록체인에 올림으로써 이런 효율성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뢰를 좀 더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은 permissionless라고 해서 어떤 허가나 신뢰가 필요 없는 네트워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사실은 누군가 하나에게 신뢰를 신탁해서 대리로 부탁을 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실 P2P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 컨트랙의 안전성만 보장이 된다면 전혀 이 상대방을 신뢰할 필요 없이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세 번째 특징인 투명성까지 보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투명성이라는 거는 역시 잘 아시다시피 온체인 트랜잭션 같은 경우 인터넷만 된다면 모든 네트워크의 익스플로러, 트랜잭션의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전부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스를 안내드리면서도 비트코인이 어디에서 팔린다, 누가 이만큼
옮겼다, 뭐 고래들이 여기에 팔았다 샀다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모든 거래 내역들이 다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되고 또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산 토큰화도 역시 블록체인에 올라감으로써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시장에 대한 투명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을 살펴보시면 다양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좀 실패를 하고 있는 이유가 각 당국의 규정과 규제를 준수하기 좀 어렵다는 점인데요. 자산 토큰화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자산을 대상으로 토큰화만 어떻게 보면 기술을 업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자산 자체에 대한 규제를 좀 제대로 인식하고 프로젝트를 발전시킨다면 이 프로젝트를 런칭하는 해당 당국의 규제를 좀 어긋나게 하는 그런 위험은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소유권이나 출처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이 자산을 토큰화만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사용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사실 사기도 방지할 수 있고 관련된 정보를 공개적으로 추적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빠르게 해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블록체인으로 자산을 토큰화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L1, L2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시더라도 웬만하게 시간을 잘 선정을 하신다면 뭐 1달러 이상 이 가스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진행을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각 트랜잭션당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고 뭐 국경 간의 어떤 수수료라든지 뭐 환전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비용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지 관리 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 비유동적이었던 자산들의 유동성, 자산이 더 크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안내드렸던 시가총액, 완전히 희석된 가치가 엄청 높아졌다는 것도 이러한 장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RW의 끝판왕 첫 부분이 재밌으셨다면 잊지 말고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 리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RWA 실물 자산 토큰화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잘 알고 계신 것들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 부동산입니다. 이미 많은 프로젝트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 유용한 것이 자산의 부분 소유권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부분 소유권에 대한 이익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상품, 귀금속 이런 것들도 토큰화가 되고 있고요. 또 예술품, 수집품, 도서, 음악, 지적재산권까지 이미 토큰화가 돼서 많은 곳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것이 부동산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가치가 크고 유동성이 사실은 꽤 낮은 자산입니다. 쉽게 사고 팔기가 꽤 어려운 이런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럭셔리 관련된 상품들이 뭐 차량이라든지 어떤 소비재라든지 뭐 야트 이런 사치품들도 전부 다 토큰화의 자산으로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좀 관심이 있는 프로젝트 3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가지 주력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USDY 그리고 적격 구매자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을 위한 OUSG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적격 구매자라는 거는 조금 좀 큰 금액으로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하신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2가지 제품으로 온도 파이낸스가 지금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 USDY 같은 경우는 단기 미국 국채 그리고 은행 요구불 예금으로 담보되는 토큰화된 어음입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로 표시된 수익률을 가진 스테이블 코인으로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그리고 미국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어떤 자산 상품을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이 USDY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OUSG 같은 경우 역시 단기 미국 국채의 유동성을 노출하는 토큰화된 자산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앞서 예시로 설명드렸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Lofty라는 프로젝트로 부동산의 프랙션으로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고 10% 아주 쉽게 넘어가는 그런 수익률을 자랑하는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외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이 관심은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실현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로프티가 그런 투자 자산을 투자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사실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TravelX라는 프로젝트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여행 상품들 그리고 특히 비행기 표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블록체인에 올려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행기 항공권 끊는다는 게 사실 UX, 사용자 경험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하고 약간 가슴이 쫄리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돈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사면 환불은커녕 교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TravelX에서는 자신이 구매했던 비행기 표도 바로 다른 사람과 스왑을 할 수도 있고 P2P 마켓에서 원하는 사람과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암호화폐로도 구매를 할 수 있게 해놨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RWA 실물 자산 토큰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최근에는 홍콩에서 또 프로젝트 앙상블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실험을 하기 위한 이런 자산 토큰화 사용 사례 실험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실물 자산 토큰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지금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처음에 장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에 관련된 문제가 쉽게 풀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자산들을 다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런 비유동적이었던 자산들에게 접근권을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투자 시장에 크게 활기를 띨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를 개발하는 것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에서든 많은 프로젝트가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일단 블록체인에서 시작된 이런 프로젝트들 로프트, 트래블X,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메이플 파이낸스 이런 부분들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RWA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또 뉴스로도 제가 많이 전해드렸을 텐데 공부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지 리뷰 그리고 구독 또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오늘 9월 3일 화요일 에피소드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